지문이라도 맞춰야 한다. 그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분량바 2000자가 넘어요. 굉장히 짧은 거야, 긴 거야. 2082자나 되잖아요. 그죠? 되게 긴 지문이에요. 그죠? 긴 지문이야. 수업 시간에 계속 긴 지문만 볼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설 모의고사로 오염된 여러분들의 두뇌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 정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뇌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정해진 위치 1문단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약속된 정보는 뭡니까? 화제입니다. 화제.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기술.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 근대법의 기획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근대법의 기획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해해야 지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해야 지도도 할 수 있고, 안 지켰을 때 이해해야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통경찰이 밖에서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면은 단속하잖아요. 왜 그렇게 지도하고 뭐 평가를 해서 벌점을 주기도 하고 합니까? 교통 관련해서. 왜 그래요?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제 해석과 관련된 건데 마지막 문장 갑니다. 따라서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따라서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라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1문단 읽을 때 중간중간에 속도를 좀 내면서 이 문장에서 멈춰서 해야 되는 건데 법률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건 해석의 정도 문제인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법률의 명확성과 해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화제는 근대법 기획, 그걸 법률의 명확성이라고 줄여서 정리해 볼게요. 법률의 명확성. 자, 화제 칸에 씁니다. 법률의 명확성이라고 써보시고 부재 정도로 잡힐 수 있는 게 이제 해석의 정도의 문제, 해석.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해석 가능성으로 열어둘 거냐 이거야.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주관성이 어디까지 허용될 거냐 이거죠. 주관적 해석이 그러니까 배제해야 할 주관적 해석은 어디까지고 인정해줄 만한 객관적 해석은 어디까지냐. 뭐 해석의 정도의 문제 이렇게 이제 좁혀봐도 되겠죠. 이 문단으로 갑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시면은 자, 현관펜으로 색깔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표지를 보면은 자, 많은 뭔가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비판이라는 말에다가 현관펜 색깔 딱 할 거야.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없는데 풀어야 할 건 4지문이야. 그러나 그 중에 2지문 정도라도 해결을 해야겠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표지에 주의하는 게 매우 주목하는 게 매우 필요하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에 대한 비판이냐? 자, 이러한 해석 방법이 앞쪽에 있는 게 뭐야?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한다거나 법률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를 따져보는 거. 입법자와 법률을 고려하면서 해석하는 거.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해석한다는 거는 그 입법자와 법률을 고려하는 해석이다 라는 건데, 야, 언제 법률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고 언제 그 법률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법을 지켜나가고 집행할 거냐 라는 비판인 거거든요. 어느 세월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판 1번입니다. 자, 비교상 1번. 정해진 위치 2문단 이래로 비교상 첫 번째 이제 나온 거고요. 비교상 첫 번째 나온 거고 두 번째 전개될 건데 비판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비판 두 번째 이렇게 나중에 뒤에서 이제 연결될 거예요. 첫 번째 비판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우선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게 뭔지 확정할 수가 없다. 그죠? 자, 무엇인지 자, 빨간 펜으로 체크해 볼게요. 무엇인지 얘가 이제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가 입법자의 의도고 법률 자체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를 확정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이점 칸에 첫 번째는 무엇인지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보면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전문가가 아닌 여느 국민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야.
밑에 보면은 이제 형광펜으로 또 색깔할 거예요.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자, 형광펜으로 색깔. 예, 그래서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자, 형광펜으로 색깔. 그러니까 이 뭔지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입법 의도가 뭔지 확정짓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이해 수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해 수준에 맞춘다는 게 쉽니 어렵니? 어렵죠,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차이점 나오는 거야. 나아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남용될 가능성. 자, 남용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마지막 줄에 있죠. 마지막 줄에 남용될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도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뭉개고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게 입법자의 의도야 라고 결론이 나버리면은 그 뒤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다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자,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또 형광펜으로 색깔. 근본적인 문제에다가 색깔할 거야. 3문단이야. 3문단의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에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비판이야, 옹호야. 비판 두 번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비교상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얘가 아까 비교상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은 자, 불분명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지침으로 삼기, 자신의 행동으로, 자,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까지 형광펜으로 색깔.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 자, 지침으로 삼기가 어렵다. 자, 지침으로 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 자체의 목적을 헤아려보고 하면은 언제 그걸 지키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횡단보도를 지금 빨간불인데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입법 취지까지를 언제 또 생각하고 있고, 그죠? 이게 법 자체의 조문에 일치하는 것인지 또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지도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있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켜야 될 지침으로서 역할을 법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또 자, 실현 불가능하다. 권력 분립 원칙 실현 불가능. 자, 형광펜 색깔 해볼게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은 법인 거고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할 때는 또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입법 의도를 자꾸 뭔지 헤아려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보면은 뭐예요? 분립이 된 게 아니라 의존하게 되겠죠. 입법부의 의도에 자꾸 치우치게 될 거 아니에요. 종속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립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종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또 해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서 그러면은 자, 포기되어야 하느냐? 자, 형광펜 색깔 이제부터 추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추가 정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추가 정보, 정해진 위치, 마지막 문단, 그리고 그 앞 문단쯤에 추가 정보 있으면 체크, 없으면 많은 건데, 이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재반론. 지금 이렇게 주어진 반박에 대해서 재반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뭐라고 했냐면, 첫째, 법의 해석의 의미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집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라는 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칠판 보시고 집단적 찾아봐. 집단적. 자, 집단적이라는 말에다가 형광펜 색깔. 여기 집단적 보이시죠? 집단적. 집단적. 자, 절반 나눠 왼쪽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절반 나눠 왼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집단적이란 말 나와요. 집단적. 그러니까
재반론, 집단적. 야,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법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자의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아니다. 그거 집단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뭐야? 사회적 규칙이라고 하는 말. 이거. 방법론적 규칙들이란 말. 언어 사용에서 사회적 규칙과도 같은 방법론적 규칙들을 갖고, 원칙을 갖고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을 거쳐서 해석하는 거라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재반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광펜으로 또 색깔. 둘째, 자, 전문가. 맨 마지막 줄에 전문가에다가 형광펜 색깔. 전문가. 두 번째 재반론은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서 아무렇게나 하진 않아. 전문가가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관적 해석, 자의적 해석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위로 가봅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은 자, 그래서 어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얘가 뒤에 이제 문제로 엮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이렇게. 고개 들어보시고요. 자, 올해 수능에서 법이 나오냐, 경제가 나오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제보다는 법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일부러 지금 법제재 골라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너무 여기에 묻혀 있으면은 마지막 부분 추가 정보에서 넋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단 가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나왔는데, 사실 빨간 펜 들어볼까요? 펜섭.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건데 좀 앞서가 볼게요. A에 관한 물음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A에 대해서 물은 거 있지. 자, 이거를 아주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그죠? 머릿속 도식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 신속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지금 내가 체크하는 것에다가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국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국민. 자, 그 다음에 일반인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해보시고, 전문가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고, 전문가. 자, 그리고 입법자라고 하는 게 혹시 지문 속에 있나? 오케이. 다음 줄에 입법자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해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뭐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하죠. 부담. 부담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